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준 온라인 저지 브론즈 1레벨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풀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항계수 1, 최종 공배수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두 문제는 제가 책에서 다뤘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피보나치 수 2라는 문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용을 보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수는 0과 1로 시작한다. 0번째 피보나치 수는 0이고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다.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바로 앞 피보나치 수의 합이 된다. 두 번째부터는 바로 앞 두 피보나치 수의 합이 된다. 이를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은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점화식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n이 17대까지의 피보나치 수를 써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1597은 이 앞에 두 수를 더하면 이렇게 1597이 되겠죠. n이 주어졌을 때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줄에 n이 주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n은 9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1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피보나치 수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난이도별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피보나치 수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3도 있고 아마 4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좀 난이도 있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쉬운 난이도로 나와 있고 저도 쉬운 난이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요 쉬운 난이도로 풀되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에서 조금 기억하면 좋을 점 그리고 약간 팁도 같이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도 약간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5번째 시간이니까 패키지부터 만들고 시작을 해볼게요. 데이 5로 만들고요. 오늘 문제 번호가 2748번이죠.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2748번. 자, 요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걸 풀 때 이번에는 미리 판을 만들어 놓고 풀려고 해요. 미리 판을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코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n은 9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90까지 0부터 90까지의 피보나치 수 판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요. 이렇게 90까지라고 했어요. 9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91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피보나치 수의 값은 0번째 피보나치 수의 값은 0이고 똑같이 첫 번째 피보나치 수의 값은 1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친절하게. 여기 써있죠. 0번째 피보나치 수는 0이고 첫 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두 번째 피보나치 수. 두 번째니까 i를 두 번째부터 할게요. 두 번째 피보나치 수부터 90번째까지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랬죠. 90번째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구할 건데 걔네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바로 앞 두 피보나치 수의 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앞 두 피보나치 수를 뜻하는 건 요거랑 요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90번째까지 피보나치 수가 모두 구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캐너를 하나 만들어서 n을 구하게 되고 받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 미리 피보나치 수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출력만 하면 돼요. 그쵸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뭐 10번째로 했을 때 55가 바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굳이 이 판을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쵸? 만들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걸 더해 가면서 바로 답을 구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가끔씩 문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부분합, 이게 약간 부분합의 느낌과도 비슷한 건데 뭐냐면 요 n이
요 n이 예를 들어서 100만 번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00만 번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 그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구하는 게 아니라 판을 한번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받고 그때그때 출력해야지만 시간 초과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뭐 10개가 아니고 생각보다 엄청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그러면 정답 판을 만들어 놓고 출력만 하는 로직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 번씩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한번 판을 짜서 출력하는 로직을 한번 짜봤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합격이겠지라고 우리가 제출을 하고 예제 잘 나왔으니까 나왔어요. 시험장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떨어졌겠죠. 왜 떨어지냐? 이건 너무나 몇 번이나 강조를 드린 거지만 여기서 제가 당연히 이렇게 메인으로 하고 나서 제출을 했을 때 당연히 틀렸다고 나옵니다. 이거 왜 틀렸는지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면 돼요. 이거는 실제로 현업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뭐냐면 경계값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얘를 돌렸을 때 90은 한번 쳐봐야 되는 거예요. 90을 쳐봤을 때 이렇게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올 수 있나요? 이 구조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음수가 나온다는 건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뭐냐? 이 인트 값은 그 피보나치 90까지를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롱으로 변환해서 적어도 이 값이 90번째 피보나치까지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쵸? 그래서 롱으로 바꿔줘서 90을 쳐본다. 그럼 이렇게 큰 수인 거예요. 이 큰 수를 인트에서 표현을 못하니까 약간 마이너스 음수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코딩 테스트에서 꼭 경계값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료형은 웬만하면 넓은 거, 큰 거 써주는 게 좋다. 근데 저도 인트가 워낙 편하니까 쓰게 되는데 그래도 경계값 테스트 한번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해보면 이번에는 태계가 좀 많긴 한데 아까처럼 바로 틀리진 않죠. 그래서 쭉쭉 올라가가지고 성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이렇게 하면은 리프레시하면 피보나치에서 풀었고 그 다음 약수라는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문제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양수 a가 n의 진짜 약수가 되려면 n이 a의 배수이고 a가 1과 n이 아니어야 한다. 어떤 수 n의 진짜 약수가 모두 주어질 때 n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줄에 n의 진짜 약수의 개수가 주어진다. 이 개수는 5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다. 두 번째 줄에는 n의 약수가 주어진다. 이거는 10, 100, 1000만, 10만, 100만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이고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면 그냥 틀리는 그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보면은 참 이거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수가 있잖아요. 약수가 진짜 약수가 여러분 약수라는 게 있잖아요. 약수라는 게 소인수분해랑 여러분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8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쵸 여러분? 근데 약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2랑 4예요. 근데 여기서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약수를 빼먹지 않고 다 준다 그랬어요. 다. 모든 약수를 다 준다고 했어요. 24의 약수?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 엄청 큰 수의 약수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요. 근데 몰랐어도 이 예제를 보고 우리가 예제를 보고 조금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약수가 다 주어지잖아요. 약수가 만약에 모두 주어졌다고 장담을 할 수 있으면 주어진 약수 중에 사실은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곱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조금 보기 귀찮겠지만 위로 올려보면 출력을 뭐라고 했어요? n의 모든 약수, 진짜 약수가 모두 주어질 때 n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약수가 모두 주면은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약수를 n을 구성하는 모든 약수가 주어지면 거기에 그 약수 중에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곱하면 그 n을 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서 4랑 2를 곱하면, 여기 약수가 두 개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가장 큰 수가 4고 가장 작은 수가 2잖아요. 곱하면 8이 돼요. 여기서 하나밖에 안 주어졌죠. 그럼 얘가 큰 수야 작은 수예요. 곱하면 4가 되죠. 자, 요거 같은 경우 봐보세요. 여기서 제일 큰 수가 12죠. 가장 작은 수가 2예요. 곱하면 24가 되죠. 요 같은 경우 봐보세요. 제일 큰 수가 뭘까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좀 가려져 있을 것 같은데 요거죠. 925에 이거, 요거 제일 작은 애가 2.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그냥 못 푸는 거죠. 이것만 알면 사실 코딩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증명까지는 안 할게요. 그건 약간 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n의 모든 약수가 구워졌을 때는 n의 모든 약수가 주어졌을 때는 그 약수 중에 제일 작은 약수랑 제일 큰 약수를 곱하면 그 n이 되는구나.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제 데이터 중에 제일 큰 거랑 작은 거 구하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뭐 스캐너로 할게요. 그렇게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서 int n은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or int i는 0부터 i는 n i 뿔뿔 이렇게 하고, int max는 뭐 마이너스 1, int min은 인티저 점 max 밸류 이렇게 하고, 이거 돌리면서 if max보다 여기에서 일단 항상 int temp는 s.next int를 하고, max보다 temp가 크면 max를 temp로 바꿔주고, if min보다 temp가 작으면 뭐 min으로 temp를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sout min max 곱하기 min 하면 정답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해볼까요? 바로 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제출해도 아마 답이 그냥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얘를 메인으로 바꾸고. 보통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특정 데이터에서 큰 거 작은 거 구하는 거 있잖아요. 맥스랑 민값 구하는 거는 코딩 테스트에서 진짜 그냥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너무 많겠죠? 뭐 이렇게 꼭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것도 맞았죠? 그럼 또 다른 방법도 쉽게 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있을 때 뭐 여러분들도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int a라는 배열을 만드는데 new int n 크기로 만들겠죠. n 크기를 만들고 폼은 똑같이 돌리는데, 폼은 똑같이 돌리고 a의 i는 s.nextInt 이렇게 하고, 아까 했던 자바에서 제공해준 어레이즈 소트를 이용해서 a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면 sout에서 우리가 a의 0번째랑 곱하기 a의 a.length-1 이렇게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요거는 과감하게
바로 제출해 볼게요. 이거 수정해가지고 메인. 왜냐면 정렬을 해줬으니까 양 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는 풀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약수가 빠짐없이 다 주어졌다고 하면은 가장 큰 수랑 작은 수를 곱하면 그 약수에 대한 원래 수를 찾을 수 있다. 그 원리를 수학적으로 좀 아냐 모르냐? 그런 게 약간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두 문제 약간 두 개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 문제 보면 약간 수학적인 거였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거 여기서 너무 간단하지만 최대값 최소값 많은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